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노란 넥타이를 하고 나오셨네요. 네,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런 좀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저희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은 이제 희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신년회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꿈이 조금은 무너지는 약간. 그래서 약간 솔직히 이제 1월 정도 되는 신년 효과 때문에 사실 20년 평균 수치를 놓고 보니까 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1월 첫날은 개장 날에는 0.7% 정도 평균 상승 타결력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 효과 진짜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시장 하락하고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대부분 1월 효과 없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새해 첫날 이제 증권가들이 전망치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지수 밴드가 2100에서 24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생각해 보면 올해 연간 밴드가 2100에서 2600인데 벌써 1월 달부터 분위기가 약간 연중 저점을 형성하는 건가 이런 좀 걱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보니까요. 일단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계속 우려잖아요. 여기에 대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크리컬 업종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2월 달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올해를 놓고 보는 그러한 이익 전망치가 좀 이렇게 가믹 사이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탠스가 좀 방어적, 보수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코너에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은 잠깐은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1월 달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1월 효과하면 2001년 이후에 한 20 몇 년 동안은 한 70% 정도 1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는 없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수급을 모두 빨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수급입니다. 역시 지금 중요한 게 수급인데, 지금 은행에서 그 적금이 금리가 넣어놓으면 5% 이상 6% 주기도 하거든요. 확정 금리로 1년 적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정된 5%를 받는 게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은행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은행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돈이 금방 마감될 정도로 돈이 일시에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판 행사 그런 경우, 그래서 증권 쪽에 대한 자금이 조금은 불안하다 보니까 이쪽 은행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에서. 세 번째 보실 거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지금 계속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오는데 긴축은 또 계속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온다면 사실은 경기를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금 긴축 경영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나 증권사, 금융권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이나 그리고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감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복합적으로 1월 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하는 영향을 어제 하루만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는 없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업종이 워낙 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 CPI라든지 물가 지수가 잡혀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우리가 긴축에 대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이 사실은 뭐 연간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어떤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1월 달이 뭐 연중 저점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가 뭐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도 좀 그래서 보수적인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 나오지만 뭐 CES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번 달에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지수와는 또 상관없이 개별적인 그런 이벤트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과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항암제라든지 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벤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하단부가 2100이라고 본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매수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휴가를 조금이나마 잠시 찾아 나서기 위해서 봤더니 코로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안 통하는 최악의 오미크론이 다시 나왔고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까지 이미 유입된 상황입니다. 관련주는 뭐가 있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미국도 변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확산, 또 재감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금 감염자 수가 뭐 신규 감염도 있지만 또 재감염, 2차 감염도 꽤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4차, 뭐 5차까지 지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 뭐 후베이성, 뭐 우한시에서 발생을 처음 이제 네. 코로나19가 나와서 2020년, 2021, 2022, 3년, 2023년, 뭐 4년 차.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기존의 감염증처럼 단기간에 해소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년, 4년까지 올 줄은 사실 몰랐고 또 여기도 변이가 이렇게 또 확산되면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또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은 사실 어제 주가를 보시면 어제 리오프닝 주가 어제 다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를 모았던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빠졌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항공편이 출발했을 때 뭐 항공 입국 항공을 타기 전에 이제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지 네. 이제 뭐 영국이나 이쪽 호주나 이쪽에 해외로 캐나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빨 입국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엔데믹으로 가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중국에 대한 부분, 또 변이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해외 여행에 대한 니즈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방문 어디를 가장 도시 국가로 서울을 뽑았다고 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뭐 해외 여행은 늘어나겠지만 중국 쪽에 약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지금 이런 주가가 워낙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뭐 진단키트나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그쵸.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여기서 좀 변동성은 있는 흐름이,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서 예전처럼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관련주로 부각하기에는 아직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앵커님께서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시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건지. 지난번에 부장님께서 지점장이실 때 나오셔가지고 보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 말씀하셨는데, 예, 뭐 못 갔지만은 근처 갔다 왔거든요. 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 좋은데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가 23% 정도 나왔었어요. 대략적으로 2주 전에. 근데 사실 어제도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이유가 뭐 아까도 변이바이러스 말씀하시지만 추가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 중국에서 뭐 유럽에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보니까 밀라노에서 뭐 확진자가 뭐 절반 이상 나왔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배신감 든다. 왜 한국마저 이렇게 우리를 등 돌아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좀 같이 좀 나오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리오프닝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뭐 일단은 아까도 뭐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상승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리오프닝을 좀 그러니까 기간 조정 나지 가격 조정 우리 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한 말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의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한다면 2월 달에 또 리오프닝 또 엄청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날씨도 풀리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영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작년 하반기는 연말 가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꽤 좋았거든요. 네.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뭐 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도 좋았고요. 좋았었는데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 이렇게 쭉 일자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지금 흐름은 약간은 이제 그런 지그재그 안에서 약간 하향으로 약간 내로 돌아선 흐름인데,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예전보다는 호흡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롱텀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길게 보고 주식을 투자하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맞습니다. 구간들이 네.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여의도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또 팔고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이렇게 보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호흡도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길게 보고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 이번에 또 조정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계속 만약에 리오프닝이니까 작년 연말 이후로 계속 올라가면 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또 빠지게 되면 또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동남아 쪽이나 뭐 일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뭐 이런 쪽은 계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뭐 겨울 스포츠, 스키에 대한 네. 니즈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항상 이슈가 돼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그 이슈, 또 그리고 미국에서 또 변이에 대한 이슈로 좀 빠진 거, 또 핑계로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차 또 기회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리오프닝 이야기를 했고 PCR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중국발 입국 절차를 조금씩 문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또 독감도 유행이라서 진단키트를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키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도 될까요? 예전보다는 키트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뭐 우리가 이제 뭐 격리시키고 이렇게 뭐 했었는데, 요즘에 그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감염 확진이 되더라도 그 치료제를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또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뭐 확진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그 보면 코로나19 2020년에 보면 정말 많은 해외에서 코로나 그 진단키트에 대한 수입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뭐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약사들한테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있으면 내가 현금을 뭐 100억을 구입하면 50억을 현금으로 먼저 넣을 테니 진단키트를 공급을 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면 정말 많이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전 같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진단키트가 뭐 지난번에 왔을 때 급등했던 뭐 몇 배씩 올랐었잖아요. 그런 의미는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재현되기보다는 역시 또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변동성 장세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조금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뭐 보니까 뭐 YG부터 해가지고 뭐 후속 걸그룹부터 뉴진스까지 뭐 최근에 이제 하이브도 주가도 많이 상승이 나왔고 뉴진스 최근에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토라고 아십니까? 혹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누가 동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네. 좋다고 이렇게 들어보래. 근데 디토 저도 노래를 스트리밍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계속 노래 틀어주니까 이게 좀 은근히 반복되는 후렴구가 많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애기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좋은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그래도 그 뭐 인덱스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고 있는데 엔터주가 과연 1월 달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블랙핑크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여행 아마 많이 다녀보셨겠죠. 코로나 이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 풀장에 가면 블랙핑크 노래를 많이 틀어놓고, 아,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동남아 주로 다녔지만 애기들하고 수영장에서 블랙핑크 노래부터 상당히 그런 그 뭐 빅뱅이나 그리고 BTS 노래 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블랙핑크가 그 뭐 JY 엔터죠. 7년 만에 이제 이후에 후속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베이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이비. 근데 베이비 몬스터요? 네, 몬스터. 네. 네. 베이비인데 몬스터라고 하니까 약간 제가 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7년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K-팝에 대한 가장 매출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반일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반한 이런 거하고 떠나서 젊은이들이나 또 그리고 저희 또래 남성분들이 이 케이팝에 굉장히 빠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드라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이게 후속이 나온다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뉴진스가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어제 그 저한테 보내주면서 하이브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뉴진스 정말 괜찮다. 계속 저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보내주신 분이. 그래서 하이브나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다면 이번에 이제 뭐 이런 기업 뭐 결국 BTS 때문에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군대도 가고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라 본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뭐 멤버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룹들이 잘 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뭐 최근에 증권사들 보면 목표 주가를 뭐 많이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워낙 많이 반영됐고 빠졌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사실은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뭐 동영상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 음원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팬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터주 네. 중에서 우리 뭐 부장님께서 꼽는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 지난번 롯데강경제 워낙 퍼포먼스 좋지 않았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JYP 엔터, SM, 뭐 JYP, 하이브 예. 이렇게 좀 세 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워낙 뭐 엔터라는 건 사실은 인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M은 또 작년에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 그리고
이제 JYP는 뭐 블랙핑크 후속 그리고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전 세 개 다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 주가라는 게 사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나와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엔터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 엔터주들이 다 빠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YG 엔터였거든요. 그럼 오늘 장에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G 드래곤이 이제 컴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솔로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어제는 좀 YG 엔터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주가 이름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YG나 뭐 JYP나 세 개를 같이 놓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따로 보시기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엔터, 키트, 코로나까지 한번 전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상환 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